현재 미국은 약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죠. 바로 펜타닐 때문인데요. 최근 미국 전역에서 이 펜타닐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약 11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해요. 이는 2020년 기준 미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총기 사고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 11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 수 중 무려 7만 5천여 명 펜타닐 때문이었다고 하니, 펜타닐은 이제 미국에 있어 단순 약 문제가 아닌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미국을 뒤흔들고 있는 펜타닐의 뒤엔 멕시코 카르텔이 존재합니다. 알고 보니 멕시코의 카르텔들은 중국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한 뒤 펜타닐을 제조한 후 비밀리에 미국으로 납품하고 있었어요. 미국 펜타닐의 주 공급원이었던 셈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라면 진작 그냥 미군을 투입해서 카르텔들을 전부 소탕해버리면 되지 않았을까? 라는 건데요. 평소에 미국이었다면 진작에 미군을 투입해서 적을 전부 섬멸했을 것 같은데 아직 아무 움직임도 없는 게 의아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미국은 멕시코 카르텔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미군을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3월 멕시코를 방문한 4명의 미국인 관광객이 멕시코 카르텔에 의해 납치되고 심지어 그중 2명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 이후 충격에 휩싸인 미국 내부에서는 미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군사력 투입이 직접 언급되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 아직까지도 어떠한 군사적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렇게 군사 개입에 소극적인 이유를 여러 가지 들고 있는데, 먼저 살펴볼 건 멕시코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백악관의 수많은 정치인들은 만약 미국 군대가 멕시코 카르텔에 깊이 관여하게 되면 멕시코와의 관계를 위협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만한 게 역사적으로 멕시코 정부는 미국 군대의 자국 영토 개입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많거든요. 1846년부터 1848년 사이에 벌어진 멕시코 미국 전쟁이 대표적이죠. 이 전쟁은 당시 영토 확장에 열을 올리던 미국이 원래 멕시코 소유였던 지금의 텍사스를 놓고 멕시코와 벌인 전쟁인데요. 멕시코군과 미국 간의 여러 충돌 끝에 결국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요. 1848년 2월에 과달루페 이달고 조약이 체결되면서 멕시코가 미국에게 광대한 영토를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과 개입으로 인해 많은 멕시코인들이 고통받았었는데요. 그런데 미군의 개입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텍사스를 뺏기고 약 60년 뒤인 1910년에 멕시코는 또 한 번 미국의 개입을 경험하는데요. 바로 멕시코 혁명 때문입니다. 이 혁명은 멕시코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오랜 기간 동안 집권했던 포르피리오 디아스 정권의 독재를 종식시키고자 시작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이렇듯 멕시코 내에서 일어난 혁명 중에 미국이 멕시코 영토에서 군사력을 사용하게 된 계기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당시 멕시코 혁명의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판초 비아 때문인데요. 당시 판초 비아는 멕시코 내에서 민주적 개혁을 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미국의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나 멕시코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멕시코의 정권이 몰락하고 바뀌어가면서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제 판초 비아가 아닌 베누스티아노 카란사를 멕시코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지지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미국과 판초 비아와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1916년 이에 앙심을 품은 판초 비아는 약 5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미국 뉴멕시코주 콜럼버스를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미국인 약 18명이 사망했고 많은 건물이 파괴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비아의 행동에 미국은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퍼싱 대통령은 판초 비아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약 10,000명의 미군 병력이 다른 나라인 멕시코 땅에 들어가 비아를 추격했지만 결국 검거에 실패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단지 비아를 놓친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는 미국의 명백한 멕시코 영토 침범이었거든요. 멕시코 입장에서는 갑자기 미군 만여 명이 국경을 넘어와 자신들의 영토를 휘젓고 다닌 셈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과거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멕시코는 미국의 자국 내 영토 개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감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도 마약 카르텔을 소탕하기 위해 쉽사리 미군 카드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멕시코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멕시코와의 교역 때문인데요. 사실 미국은 멕시코의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고요. 미국 또한 멕시코에 대한 수출량이
수출량이 엄청난데요. 미국에 있어 멕시코는 캐나다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국이거든요. 2022년 수출액만 무려 3,243억 달러에 달할 정도죠. 또한 멕시코에 있어 미국은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수출하는 최대 수출국이에요. 2022년 기준 421억 달러로 2위인 캐나다의 22억 달러보다도 무려 20배나 더 많이 수출했을 정도죠. 이처럼 두 나라 간의 교역은 서로에게 있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미국이 미군을 이끌고 카르텔을 소탕할 목적으로 멕시코 영토에 진입한다면 어찌 될까요? 안 그래도 미군의 민감한 멕시코인들과 미국과의 교역 또한 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입장에서는 멕시코에 대한 석유와 천연가스와 같은 자원에 대한 수출이 엄청난데요. 2023년 3월에만 무려 약 100억 달러만큼의 에너지 자원을 수출했다고 할 정도죠. 두 나라의 교역 상황이 이러니 만약 멕시코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미국의 제조기업들과 에너지 회사들은 매출에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고객을 잃는 셈이니까요. 반면 멕시코 입장에서도 타격이 작지 않아요. 현재 완성차, 차량 부품, 컴퓨터, 의료 장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만약 교역이 감소하거나 중단되면 멕시코 경제 전반에 엄청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멕시코 경제에서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관광 산업은 멕시코 GDP의 무려 8.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큰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미군이 멕시코 일대에서 카르텔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전투가 벌어진다고 하면 관광객들이 멕시코를 찾을까요? 굳이 위험한 멕시코로 여행을 갈 리가 만무한 상황입니다. 이는 멕시코 경제에 추가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어요. 상황이 이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두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미군을 멕시코 영토에 투입시킨다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이러한 관계적, 경제적 요인 말고도 카르텔 소탕에 미군을 투입하게 되면 미국이 기존의 골머리를 앓고 있던 문제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뛰어넘는 불법 이민자 문제입니다. 영상에서처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는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러한 높은 장벽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높은 장벽에도 불구하고 한 해에 100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보니 최근 선거 준비로 날을 세우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을 아예 잠가버리겠다며 향후 국경 경비 강화를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2024년에는 국경이 잠기기 전에 빨리 넘어가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정도죠. 전문가들은 만약 미군이 멕시코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소탕을 시작하게 되면 이러한 불법 이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일단 소탕 작전이 시작되면 멕시코 곳곳에서 수많은 전투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드론을 통해 카르텔의 본거지를 공격하기도 하고 특수부대가 투입되어 카르텔과의 시가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그 주변 지역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건물이 파괴되는 등 일반인들의 피해 또한 적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수많은 전투로 인해 삶의 터전과 일자리를 잃은 멕시코인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고요. 자연스럽게 멕시코인들은 전투로 목숨까지 위협받고 있는 멕시코를 떠나 미국으로 가는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카르텔 소탕을 위한 미군의 투입은 미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불법 이민자들의 수를 지금보다 몇 배는 더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미군이 멕시코 카르텔의 본거지나 아지트를 공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멕시코 카르텔 또한 이러한 적들의 공격에 철저하게 대비해왔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대비책 중 하나가 바로 카르텔의 소재지입니다. 카르텔은 이미 오래전부터 멕시코 경찰이나 미국의 공격에 철저하게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그들의 소재지를 정함에 있어 적들의 공격에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한 점을 최우선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멕시코 카르텔의 소재지는 독립된 곳에 위치해 있지 않아요. 예전부터 독립된 곳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단체들은 적들의 공격을 쉽사리 허용해 왔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카르텔은 상업 및 민간 인프라가 가득한 도심 한가운데에 그 본거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군 입장에서는 아무리 적들의 소재지가 파악이 다 되었다고 할지라도 쉽사리 공격할 수가 없겠죠. 주변에 이 카르텔 단원들 말고도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만약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작전을 감행했다가 혹여나 한 명의 민간인 사상자라도 나오게 되면 그에 대한 후폭풍은 정말 엄청날 겁니다. 다음날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은 전부 이 소식으로 도배가 될 것임은 물론이고요. 미군의 개입으로 인해 애꿎은 민간인 피해만 보게 된 멕시코는 미국에 강하게 항의할 게 뻔합니다. 미국에 득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멕시코 카르텔을 상대할 때 더욱더 조심스러운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아주 어린 병사들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점입니다. 멕시코 카르텔은 지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데요. 때때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어린이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카르텔 단원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들은 몸집이 작다 보니 감시, 정보 수집, 무기 밀매에 주로 투입되는데요. 심하면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카르텔 내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미국이 카르텔 조직을 공격하게 된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닌 최전방에 아이를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공격을 주저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듯 멕시코 카르텔들은 미군을 방어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미군들이 소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멕시코 카르텔을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멕시코 카르텔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고 더욱 정교해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멕시코 내에서도 가장 위험한 카르텔 중 하나로 알려진 로스 제타스의 경우 그 파워가 엄청났는데요. 이들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카르텔을 위해 일할 미군까지 섭외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미래의 적을 매수해서 대비하겠다는 심산인데요. 게다가 이들은 이미 예전의 동네 카르텔이 아니었어요. 이제 이들은 실제 군인들이 사용하는 장비로 철저하게 중무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이 카르텔들은 군인들의 전유물이었던 장갑차도 세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단순 픽업 트럭을 활용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 장갑차 뒤에는 59경 기관총과 같은 아주 강력하고 정교한 무기가 장착되기 시작했어요. 이젠 이 장갑차 자체만으로도 무척 견고하고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셈인데요. 게다가 이들의 발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최신 기술까지도 직접 도입했는데요. 바로 수류탄을 떨어뜨리는 드론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직접 조직원들이 나서지 않아도 돼요. 드론으로 목표지에 접근하고 떨어뜨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렇듯 멕시코 카르텔들은 점점 정교해지고 최신 무기들로 더 그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처럼 대응하다가는 카르텔의 영향력만 키워주게 되게 뻔한데요.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에 전문가들은 미군을 투입해서 소탕 작전을 하되 멕시코 군대와 함께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즉 카르텔 소탕을 위해 미국과 멕시코 군대 사이에 공동작전을 펼치자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더 좋은 게 멕시코가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외교적 오해나 오산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미국이 카르텔 소탕을 위해 미군을 잔뜩 끌고 멕시코 영토로 들어오더라도 이건 엄연히 공동작전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도 미국이 멕시코를 침략했다고 바라보는 시선이 없다는 거죠. 이렇듯 멕시코와 미국이 함께 합동작전을 하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오해가 없으니 좋고 두 나라가 힘을 합치니 카르텔 소탕도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멕시코와의 합동작전과 협업은 오히려 미군을 다치게 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는데요. 바로 부패 때문입니다. 멕시코는 모든 정부와 관료와 공권력이 부패에 찌든 것으로 유명하죠. 예를 들어 만약 멕시코에서 교통단속에 걸렸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치장에 갈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지갑에서 얼마 이상 꺼내서 건네주면 단속도 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뇌물과 부패는 멕시코 내에서도 아주 만연한 모습 중 하나입니다. 특히 멕시코 정부의 대부분의 부처와 멕시코 카르텔은 비리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멕시코에서는 멕시코의 군대가 카르텔의 활동을 단속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기도 하고요.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우두커니 서서 카르텔이 불법 활동에 들어가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건 뭐 거의 같은 편이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한때 멕시코도 이렇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카르텔을 소탕하는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멕시코의 대통령인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카르텔에 대한 정책 변화는 이 모든 걸 바꿔놓았는데요. 2018년 취임한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에 대한 대책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아닌 총알 아닌 포옹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르텔과 갱단의 폭력에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온적인 정책이 현재 카르텔들의 범죄율을 더 키웠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경찰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보고만 있거나 모른 척하고 있으니 카르텔에겐 이제 무서울 게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카르텔들이 비리와 뇌물을 앞세워 지방정부 주요 요직에도 심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멕시코 타바스코의 주지사였던 로페스 에르난데스의 경우 지역 카르텔의 단원들 중 무려 3명을 지역 보안 서비스 내 요직에 배치했다고 해요. 그 결과 카르텔은 지역 보안과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사적 무기에도 직접 접근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의 멕시코 도시들에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멕시코 군사정부들이 현재 카르텔에 의해 관리되고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미군이 멕시코와의 협업을 통해 멕시코의 군사정보와 계획을 공유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멕시코 카르텔은 미군의 타격과 습격 계획에 대해서 이미 공유
공유받아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많은 미군들이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카르텔 소탕을 위해 멕시코와의 공동작전을 펼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멕시코 카르텔 소탕을 위해 왜 미군을 투입하지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미국과 멕시코는 붙어있는 나라답게 서로 너무도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점점 더 대범해지고 커져만 가는 멕시코 카르텔과 관련해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해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